저희 협동조합 팀장 맡고 있는 이대희입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까지 실무자로 이런 강의 계속 참석을 했거든요. 여러 번 보신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은 뭐, 거창하게 저희가 이제 강의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주제가 이제 프레시안 전환 1년의 이야기입니다. 1년의 이야기인데, 저희의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처음 만들 때, 저희를 사례로 협동조합 처음 만들 때, 뭐 이런 트러블, 그리고 이런 문제, 고민,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해가면서 생기는 또 고민, 돌파 과정, 이런 얘기들을 저희의 얘기를 사례로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얘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협동조합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이제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만들면서 이제 팀이 만들어졌는데, 전 그전에는 이제 기자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취재 기자직을 하고 있었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원이 필요하니까 들어오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전환 작업 처음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그때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공통된 저희한테 조언이 농담 삼아 하시는 조언인데, 비정규직을 써라, 알바를 써라, 협동조합 성공의 중요한 일이다 말씀들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매체 성격도 그렇고 여기까지 보여준 것도 그렇고 과감하게 그분들의 조언을 따르기 힘들어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돌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전 그전에 이제 경제부 기자로 시작했었는데, 경제부 기자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저희가 전환 작업을 담당하게 됐었고, 그 다음엔 뭐 미디어 취재했었고요. 문화부 취재 오래 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협동조합 전환 1년의 이야기 간단하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2001년에 창간한 매체라 뭐 신생 조직은 아니에요. 신생 협동조합 조직이긴 하지만 신생 조직은 아닌데, 회사 지배 구조를 그러니까 전환했죠.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이제 전환이 가능해져서 지금 또 개정이 돼서 이젠 한시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게 됐어요. 요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제가 전환했습니다. 전환했는데 잘 나가다가 뭐 저희가 배부르게 먹고 산 건 아니지만 그간 주식회사를 문제없이 지내다가 협동조합을 왜 전환했냐, 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뭐 예전부터 드린 말씀이 여러 차례 이제 어떤 식으로든 파편화돼서든 조합원들한테 뭐 글로든 뭐 술자리에서든 드린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전환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지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이 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언론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 중 조직 형태는 협동조합이지만 저희의 업은 엄밀히 말하면 서비스업, 기사 콘텐츠를 파는 이제 서비스업이거든요. 언론사죠.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협동조합 전환한 이유가 뭐냐 해서 그 전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존 주식회사로선 유지가 안 되겠다고 전환을 결심하게 된 배경들이 여기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게요. 네이버 다들 아시죠? 언론사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 상황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이버 하청업체입니다. 조선일보, 뭐 KBS 이런 대형 언론 몇 개를 제외하면 왜 하도급 문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언론사도 네이버의 하청업체예요. 네이버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청업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모바일도 다 뉴스 보잖아요. 요즘에 조선일보 기사인지 아닌지 확인해가면서 안 보거든요. 트위터를 통해서 뭐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느 언론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네이버 기사냐 다음 기사냐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다음은 빨갱이 언론이라 얘기하고 네이버는 뭐 아니다 얘기하지. 뭐 조선일보 기사가 어떻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언론이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종속하게 돼서 네이버 정책에 따라서 언론사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간단한 예로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스탠드라고 올해 초 이제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거 바꾸고
광고 대행 업체들이 줄도산했어요, 올해 초에. 네이버 뉴스 스탠드로 바뀌면서 언론사에 유입되는 독자 수가 확 줄어드니까 그 광고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다 줄도산해버린 거죠. 네이버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존 모델로 그냥 갈 경우에는 우리의 운명이 네이버의 정책 하나에 따라서 그냥 결정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쓴 거는 특정 언론사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 구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중동과 몇몇 대형 언론이 그냥 헤게모니를 꽉 쥐고 있잖아요. 헤게모니 쥐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의사결정 통로를 그냥 쥐고 있다는 거죠. 조선일보 얘기하면 나라 전체 여론이 되고, 꼭 조선일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 언론 시장의 균형이 완전 무너졌다, 뭐 그런 상황이고, 이건 뭐 청와대 글 있는데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언론들 정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MB 정권 때 이제 KBS, MBC 노조 파업 보시면서 다들 아셨을 거예요. 정권 바뀌면 정권 따라 사장이 바뀌고, 사장 바뀌면 언론사 논조가 변해버리거든요. 이번 JTBC도 보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JTBC 처음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KBS, MBC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던 분들이 JTBC도 종편이라고, 처음에 종편 3사라고 욕을 많이들 하셨죠. 손석희 사장 하나 오고, JTBC 논조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사장 하나 바뀌면, 정권 마음 좀 바뀌면, 언론사가 그냥 역시 뒤집어져 버립니다. 어제 내일이라 말하다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까지 요 현상들은 뭐냐면 언론이 종속된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나온 언론사 화면이에요. 굳이 제가 또 중앙일보를 넣었는데 중앙일보를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프레시안이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 중앙일보 여기 제가 빨간 걸 새겨놓은 게 뭐냐면, 중앙일보 지금 네이버 톱 기사 제목이에요. 흠뻑 젖은 맨발의 여가수 영동대로서 후끈 왕가슴 눈에 확 미모의 응원녀 와우. 기사 제목이 이렇거든요. 뭘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런 네이버 종속, 이런 대형 언론 종속, 이런 현상 때문에 언론사들은 어쨌든 영리기업이니까 무조건 돈을 벌어놔요. 살아남는데, 내 기사를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무조건 이렇게 제목이라도 이렇게 달아야만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클릭해야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 월급이 나오고. 그래서 이 공통된 지금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 언론사가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인데, 기존 체제에서는 저희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저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사실 야한 기사를 써야 되고, 정권 따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 그걸 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는데, 조금 타협하자니 골치가 아파지고, 타협을 안 하자니 배가 고파지고, 그래서 기존 모델로는 대안이 없겠다, 기존 주식회사에는 대안이 없겠다, 그런 문제의식이 갖게 됐습니다. 협동조합하면 뭐가 달라지냐?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나라 언론 체제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사주의 매체 감시, 그러니까 사주의 마음대로, 사주 위에는 청와대가 있고 물론 자본이 있죠. 사주가 기자들을 감시하는 조직을 한계를 넘어서서 협동조합을 해서 우리 조직을 확 열어버리면 독자가 우리를 대신 감시할 수 있겠구나, 사주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물론 특별한 타주가 있는 조직은 아니었지만, 언론이 기존 언론은 무조건 자본에 투항을 해야만 살아남는 조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야한 제목 달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독자들이 대신 돈을 내주니까. 다른 매체와 경쟁,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이버 체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 진보 매체예요. 모 진보 매체인데, 어뷰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사에 왜 스포츠 기사 보시면 많이들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주영이 골을 넣지 못했다. 독자들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박주영 골을 못 넣었네. 박주영 만세.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 기사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죠. 많이들 보시죠. 딱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타매체와 경쟁이 뭐냐면, 그런 기사를 제목 살짝 바꾸고 내용 살짝 바꿔서 계속 내는 거예요. 한 기사를. 그렇게 하면 여러 번 노출되니까 그 중에 한 명 클릭하면 또 역시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딴 매체랑 기존 취재 경쟁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쫙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우리랑 같이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조직이랑 같이 가겠다. 협동조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협동조합의 최대 원칙에 이런 협력이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경영이 이제 기존 주식회사 모델을 어려워졌다, 한계가 왔다고 내부적으로 이제 크게 얘기가 됐던 게 사실 작년 하반기였어요. 작년 하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가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뭐 회사랑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물론 아까 한 말 다 좋죠. 다 좋은데, 여기 지금 협동조합 혹시 상근 조합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상근에서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앞에 그린 아름다운 말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 할 사람들이, 그럼 협동조합 하면 나한테 뭐가 좋냐, 이게 와야 되거든요. 뭐든 똑같습니다. 협동조합도 아름다운 이상이 있지만,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이게 와야지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기자들이 잘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다 좋은데, 우리 뭐가 될 수 있냐. 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조합원들이 이제 조직 운영 자금을 크게 내주시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오실 때 출자금이라고 3만 원을 내셨잖아요. 그 출자금이 자본금 내신 거거든요. 기업으로 따지면 자본금입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을 주식 형태로 내고, 여기는 이제 출자금 형태로 낸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협동조합의 회계 계정을 보면 자본금 계정에 출자금 내신 총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본이 충족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진성 독자층은 우리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다 조합원이 되면 진성 독자층이 탄탄해지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탄탄해지면 우리 낚시기사 안 써도 될 거 아니냐. 저희도 반성하지만 지금도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완전히 안 쓰고 살 수는 없거든요. 저희 예전 기사 본 것 중에 뭐 그런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뭐 예전 김일성 만세 뭐 이런 제목도 달고 했었어요. 저희도 완전 동떨어진 제목은 안 단다고 하지만,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하면 PB가 완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런 걸 하긴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단단하게 우리 조직원이 갖춰지면 아까 이런 네이버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냐. 아마 지금 이제 예전부터 프레시안 오래 봐보신 분들이라면 요즘 저희 기사 중에 단순 기사가 많아졌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저희가 예전에는 단순 기사를 안 내고 거의 해설 기사만 썼는데, 저희 요즘엔 단말성 보도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외부 충격이란 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예요. 또 네이버가 지금 이제 뉴스 스탠드 오기 전에 기존 네이버 정책은 뭐였지? 언론사로 직접 이렇게 독자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언론사들이 다 확장 성장했었는데, 직접 우리 PB로 들어오니까 저희도 기사를 많이 써야 되겠다, 속보를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래야 또 역시 독자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니까 내부 정책 하나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확 바뀌고 지금 스탠드 오고 또 지금 또 확 바뀌는 단계고,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겠다. 외부 뭐 바뀐다고 우리 바뀌지 않고 우리 기조 갖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했습니다. 결국 뭐 이게, 그럼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다 돼요. 내부적으로 다 되는데, 이 내부적인 공감들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100%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협동조합 울림 예로 들어보면, 거기도 분명 안에 있는 상근하는 분들은 내부적인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나쁜 얘기가 아니라, 상근하면서 어쨌든 우리 조직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 내 목적을 가져가고 해야겠다 할 텐데, 그걸 독자들이랑 완전히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조합원 들어오실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란 걸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독자들이 그런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 되면 뭐가 좋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생협 예로 들면, 생협 조합원 하시는 분 아니시네요. 생협하면 당장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유기농 채소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안전한 먹거리 무엇보다 내가 확보가 되고, 바로 조합원 되면 딱 눈에 보이는 이익이 오는데, 저희 언론협동조합 되면 사실 그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뚜렷하지가 않아서 저희 처음에 협동조합 전환할 때도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결국 이런저런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저희 처음에 무슨 쇼핑몰도 만들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언론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정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 그러니까 MB 정권 5년이 지나고 새로운 또 보수 정권 5년이 또 예상되고 현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는 기대를 못할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욕구의 하나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입해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볼 때 지금 독자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좋은 언론 만들자, 좋은 언론 살리자는 데이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건 결국 이걸 테고 저희는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조합원이 되시는 분들에게 무슨 머그컵을 만들어서 드린다든가 무슨 상품을 드린다든가 그런 거 고민할 게 아니라 더 기사 좋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협동조합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이제 나눠서 얘기하면 협동조합 전환되면 이게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 저희가 이제 작년 5월 3일 독자들에게 협동조합 전환 결의문을 쓸 때도 이 생각을 기초로 저희가 결의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돼서 우리는 독자가 주인이 되는 언론을 만들겠다. 평생교육이 장이 되는 언론을 만들겠다. 기자와 독자가 조금 더 가까이 되는 언론을 만들겠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언론을 만들겠다.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협동조합 언론 돼서 이런 걸 만들 테니까 이 선의에 공감하시는 독자들과 함께 가자. 이 그림을 저희가 처음에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민 작업이 약 4개월에 걸쳐서 끝나고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해서 저희가 그 고민 끝에 나온 우리 조직의 구성 모형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직.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 보면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나뉘거든요. 노동자 협동조합이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저희는 생산자랑 소비자가 같이 한 조직에 들어와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배하고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서 소비자가 쓰는 아이콕 같은 조직이 아니고 생산자가 이렇게 있고 생산자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그 생각에 맞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대리운전기사 협동조합도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도 있고 동단에 같이 만드는 조직을 저희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제 협동조합 창업 경영 컨설팅 센터라고 바로 여기 있거든요. 거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첫 컨설팅 대상이 저희였어요. 대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창업경영센터에 이제 김성욱 이사장이랑 저희랑 얘기한 게 우리는 이 모델로 가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사주의 매체 감시에서 독자의 매체 감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조직이 저희가 생각한 조직 중 하나, 조직 모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 생산자 중심으로 간다는 건 둘 다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봐서 콘텐츠 생산은 명확히 생산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대신 소비자 요구를 감시하게 그렇게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만들었고 말이 굳이 얘기하면 여서의 야대인데요.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가 200명 이상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20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직은 총회를 대의원단을 뽑아서 대신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대의원 와 계신데 협동조합의 기업도 왜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주식회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하는데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 총회 구성도 그러면 직원과 소비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어찌 보면 다른 두 조직에 만들었으니 대의원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드는데 다만 직원 조합원이 의사결정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게 하자고 해서 여가 굳이 얘기하면 직원이고 야가 이제 소비자인데요. 직원 조합원보다 소비자 대의원의 비율이 항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저희가 정관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조합원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해도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게
대의원 조직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대신 실무적인 실제 의사결정하는 이사회는 직원과 소비자가 동등한 비율로 하게 했고요. 근데 이게 직원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즉, 소비자 중에 직원 조합원들이 보기에,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의사를 대표하실 분이다 하면 그분이라도 이사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이사회가 정확히 8명인데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 자치조직을 구성하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협동조합 할 때, 이제 협동조합에서 실제 일을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 얘기도 저희가 몇 번 들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소비자 조직 구성 안 되고 조합은 교육 안 되면 주식회사랑 운영 방식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협동조합 때 해봤자. 그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어차피 우리도 이제 2,5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모인 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기사 직원들이 쓰고, 직원 중에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고, 운영 관리 직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 조합원들은 참여를 하나도 안 하면 주식회사랑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연말에 한번 대의원 총회 할 때 대의원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갈 텐데, 그럼 가서 그냥 손 한번 들고, 끝. 이걸 것이거든요. 주식회사 주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다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 이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치조직이 있어야겠다. 자치조직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게시판 보면 아시겠지만 책 읽기 모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만들어서 그냥 소비자끼리 친해지면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조직에 어느 정도 조직이 우리 조합 내 공식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쓸모없는 모임이라도 좋고 책 읽기 모임이라도 좋고 그 의견 대의원총에서 올리면 되거든요. 대의원총에서 올리면 그게 조직 운영에 반영이 되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랑은 다른 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해서 저희는 이런 조직을 다 정관에 명시해놨고요. 저희 편집권 보장에 따른 책임이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2,500명 중에 직원은 30명밖에 없습니다. 30명이 안 되는데 30명이 이사회의 절반에 들어간다는 건 어찌 보면 엄청난 비대칭이죠. 엄청난 비대칭입니다. 엄청난 비대칭인데 이 30명이 이사회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사회 절반을 차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편집권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목적 때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그림이 시사저널 사태 때 그림이에요. 시사인 만드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시사저널 파업 때 노보 이렇게 계속 쓰셨는데 시사저널이라고 우리나라 굴지의 주간지였잖아요. 정말 대적할 자가 없는 최고의 주간지였는데 편집권 한번 침해를 받았다가 매체가 망가져버렸죠.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삼성이라는 큰 자본이 엮인 편집권 침해 사태였지만 편집권 침해라는 게 사실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삼성 비정규직 노조라고 해보죠. 삼성 비정규직 노조가 대주주로 들어왔다. 대주주가 들어온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어쩌다 보니까 삼성 관련 기사를 쓰게 됐는데 삼성에 대해 좋은 기사를 쓰게 됐어요. 예로 든 거예요. 좋은 기사를 쓰게 됐는데 대주주에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삼성은 무조건 악이니까 무조건 삼성은 나쁘게 써야 된다. 침해를 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건 편집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주주가 편집국의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편집국이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바로 내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사회의 어느 정도 조직 운영의 어느 정도 비중은 반드시 직원들의 목소리, 기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겠다. 그래서 저희 편집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우리나라 원론 나쁜
현상 얘기할 때 이제 자본에 종속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편집권 침해 가장 단면적으로 드러나는 사태가 이제 자본의 침해가 될 텐데, 저희는 자본 정치 권력은 물론, 그래서 하다못해 독자들의 의견에서도 편집국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을 만들자. 이게 저희 큰 목표였습니다. 목표여서.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사회에 들어가고 직원 비중 이렇게 작음에도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특혜죠. 2,500명 중에 30명이 이사회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 어찌 보면 특혜입니다. 특혜라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자 해서 저희는 부담을 많이 하자 해서 소비자 조합원들은 3구자 이상, 3만 원 이상 출자를 하시게 돼 있지만 저희는 300구자 이상 출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라도 많이 하자. 출자라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조직인데 우리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래야 소비자들도 믿고 들어오실 거 아니냐 해서 저희 출자금액을 높여놨고요.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매체, 빨갱이 매체 대부분이 경영 사정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저희도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렇다고 당장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매체 상황이 좋아지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과 노력은 최선을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 이제, 독자가 매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일하다가 독자가 전화해서 프레시한 무슨 기사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그 목소리는 조직에 반영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항의 전화는 저희가 주식회사도 맨날 받은 전화고, 그게 반영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독자 한 명이 얘기하시는 게 반영되기란. 그렇다고 직원들 마음대로 어쨌든 편집권은 보장해놨으니까, 막말 얘기하면 우리 편집국에서 내일부터 당장 박근혜 만세 기사로 가자 하고 만세 기사를 쫙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편집권은 우리가 가져가되 독자가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독자가 편집국을 비평하는 기구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정관 규약에 이걸 명시해놨습니다. 소비자의 옴부즈만 기구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와서 이제 정권에서 갖고 있는 언론사, KBS, MBC 이런 데나 사주가 있는 언론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보통 노조가 있고 노조 산하에 그런 기구가 있어요. 노조가 편집국을 대신 감시하는 거죠. 사측을 감시하는 건데, 우린 기자들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감시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는데, 한 2차례 정도 저희가 이걸 시도했어요.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성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라 말 그대로 소비자가 조합원이 만드는 기구이기 때문에 소비자 조합원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을 직접 쪼개서 참여하셔야만 이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돌아가게 돼 있는데, 한 2차례 시도했었는데, 이제까지는 다 실패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볼런티어께서 나와주셔서 이걸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조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5월 3일에 결의문 쓸 때부터 밝힌 내용이에요. 저희 사이트에도 이제, 조합원분들 이제 로그인 하시면 그런 게 없으시겠지만, 이런저런 광고가 많이 뜹니다. 아주 많이 뜹니다. 임플란트 광고도 뜨고, 무슨 정력제 광고도 뜨고, 무슨 부동산 광고도 뜨고, 학원 광고도 뜹니다. 그게 저희가 광고를 되도록이면 선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 대행업체라는 게 언론사에 있거든요. 그 대행업체들이 이런 광고주들을 쫙 모아서 저희랑 계약을 합니다. 저희는 그 광고주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광고 대행사에서 붙인 광고주가 알아서 뜨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의 임플란트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느 언론사나 좋은 광고 싣고 싶죠. 기왕이면 임플란트 광고보다는 아름다운 현대차의 신형차가 나온 광고가 보기도 좋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성형외과 광고보다는 제일모직에서 만든 아름다운 새로운 옷 광고가 붙는 게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하다못해 광고도 많이 주고 할 텐데, 어차피 그런 광고는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언론사에는 안 옵니다. 저희 같은 언론사에는 안 오고요. 조선일보 정도 되는 좋은 데라야 그런 광고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담으로 얘기 드리자면 우리나라 언론 중에 삼성의 광고 비중이 가장 높은 언론사 중 하나가 한겨레거든요. 한겨레는 삼성의 광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조중동에는 한겨레 광고 말고도 더 돈이 되는 부동산 광고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지면이 있어서 그래요. 대기업 광고보다는 더 돈이 되는 부동산 광고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런 한겨레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은 대기업 광고가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런 부끄러운, 기자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광고를 싣고는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공언해드린 대로 조합원이 1만 명이 넘어서면 그런 광고들은 완전히 내리겠다고 했고, 그건 저희도 꼭 지키고 싶은 목표입니다. 목표고, 이건 저희가 역시 기치로 내건 건데,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가치를 추구하겠다. 우리 기사의 목표는 굳이 얘기하면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 저희는 기사를 쓰지 않고요. 이건희를 욕하기 위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요 가치를 따라 쓰기로 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매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어떤 매체는 대통령 수호를 위해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매체 언론의 자유니까. 저희는 이 가치에 따라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건데요. 저희가 뭐 협동조합이 됐다고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언론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사 다 트위터로 보잖아요. 다 트위터로 보고 새로운 플랫폼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스마트폰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요즘 네이버 통해서도 기사를 안 보거든요. 트위터를 통해서 보고 페이스북 통해서 보고 플립보드라고 역시 또 새로운 매체가 또 나왔어요. 그런 거 통해서 보고 조만간에 구글에서 뉴스 스탠드라고 국내에 또 상륙합니다. 그럼 구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생겨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의 핵심은 모바일이거든요. 모바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언론사가 썼냐는 더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이 모바일에서 기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기사라고 세월호 사태 때 경향에서 예전에 경향도 한번 그런 시도를 했었고 세월호 사태 때 보면 이제 한겨레나 이제 오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건이 시작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기사 포맷을 계속 바꿔가잖아요. 그러다 모바일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들이거든요. 시도들인데 명확한 답은 어느 언론사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최근 국내 언론계에서 큰 화제가 된 게 그게 있어요. 뉴욕타임스라고 세계 최고 정론지로들 뽑는 뉴욕타임스에서 내부 보고서가 유출이 돼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걸 번역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도 그걸 봐서 다 읽고 그거 보니까 뉴욕타임스 그 내용 중에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매체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기자들 7명이서 하루 종일 톡 기사 몰리지 싸우고만 있다. 한마디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뉴욕타임스도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거든요. 전 세계 어느 언론사도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맞는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아직. 뉴욕타임스는 이미 한번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작년에 이제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기자 한 팀의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기자 한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자, 촬영자,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붙어서 내러티브 기사를 이렇게 쫙 선보였거든요. 모바일에 맞게.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시도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종이를 아예 없애기로 했죠.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죠. 공언하고 홈페이지를 완전 디자인을 바꾸고 기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걸 위해서 제가 편집국 지금 조직 개편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걸 위해서도 중요하고 잘 되는 협동조합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매체라면 꼭 해야 될 일이라 저희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어떻게든 보여드려야 될 텐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테고. 아까 우리 이런 조직을 만들자고 한 게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게 기본을 지키자. 기본을 지키자 해서 조합원 교육 강화, 지금 이것도 이제 조합원 교육인데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 원칙 때 원칙 중 하나가 조합원 교육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예전부터 이런 건 많이 해서 별 뭐 어려움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자고 할 테고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저희가 첫 선보인 게 이제 지역 언론사들이랑 네트워크를 하나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시대는 어떤 식으로 늘려갈 겁니다. 언론사 외에도 뭐 아이쿱이랑도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늘려갈 테고요. 소통 강화는 역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목표를 이제 조직을 만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뭐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란 개념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바뀌는 게 어려운 게 일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가 일단 몰라요. 협동조합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협동조합 전환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세무서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이제 각종 영업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폐업하래서 저희는 폐업했다고 새로 받았더니 정부에서 또 이제 안 된다고 동일법인이 아니라고 또 회계 처리 안 되고 하여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세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재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겨우 넘겼는데 정부가 이렇게 협동조합을 모르시고 직원들도 그림을 이렇게 막상 그렸는데 만들어지고 나니 그럼 소비자 조합원들이랑 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소비자 조합원들도 소비자 참여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들 모르는 상황에 1년 동안 이런 것 때문에 좌충우동을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보니까 이게 초보는 어쩔 수 없구나 싶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우주와 말리기 날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처음에 이제 언론 홍보 담당을 했었거든요. 언론사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리고 뭐 전화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만 한계가 있고 또 뭔가가 필요한데 그 뭔가는 모르겠다. 모르겠고 소비자 조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 잘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저건데 만들자고 해도 안 모이세요. 안 모이시고 전하면 전 그냥 독자로 남겠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소비자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고 협동조합 회계 조금만 다르거든요. 그리고 법부터 이렇게 좀 달라서 우리 지배하는 법 내용이 다 달라서 법조항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요거 공부를 하느라 제가 사실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초에 총회하면서 몇 번 하라고 한 것 중에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간 것들 몇 가지 있긴 해요. 총회 전에 원래 우리 자본 계산을 다 하고 이제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고승덕 후보 그림이 각종 패러디 되는데 요즘 초보 운전용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자충우돌을 겪으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6월 1일에 협동조합을 창립했습니다. 저희는 9월 24일에 창간한 조직이라 사실 이날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날이고요. 저희의 진짜 생일은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모르겠다고 해서 워크숍들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총회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 대원 두 분이 오셨는데 총회를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아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정태인 원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와서 강의하셨을 텐데 정태인 원장 오셨고 2주 뒤에는 또 오시고요. 저희가 올 봄에 원주를 갔다 왔었는데 가을에는 홍성을 또 가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창간 기념일은 이제 9월에 가려고 합니다. 9월에 가려고 하니까 버스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하루 돌아보고 거기 있는 협동조합 조직들 보고 오는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강좌를 많이 합니다. 이건 이제 자본론 강의할 때인데, 얘도 이제 이런저런 강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 2030 뭐 찍은 거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실대원칙 중 하나로 그게 있어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끼리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조직이거든요. 조합원 이렇게 생기면 조합원들끼리만 이익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조합원들끼리만 이익 공유하는 게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데, 7대 원칙이라고 7번째 원칙이라고 이제 RCA에서 새로 넣은 게, 니네끼리만 나누지 말고 사회에도 니네 그걸 베풀어라는 게 새로운 원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촛불 집회 사진인데, 이건 저희 최영락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촛불 집회 때 이제 저희 뭐 나가서 이제 텐트 차려놓고 이제 시민들이랑 이제 얘기하고 했었고요. 방송하고 했었고, 이거 이제 이철이 이쑤시개 녹음 장면입니다. 녹음 장면이고, 이거 이제 조합원 소모임 하는 건데, 이 모임은 왜 넣냐면, 이 조합원 IT 모임이라고 이제 소비자 조합원들이랑 저희랑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저희 커뮤니티를 지금 새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커뮤니티 디자인이 끝나면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필요하신 분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자고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을 해왔고, 그간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끝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겁니다. 저희 이겁니다. 편집 개편을 새롭게 하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돈으로 새롭게 편집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편집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굴지의 뉴욕타임스도 답을 못 찾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은 좀 걸릴 텐데,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SNS 소통, 저희 예전보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SNS 소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강화하자 해서 편집부에서 강화를 하고 있어요. 담당 기자를 정해서 SNS 활용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조합원, 이주의 조합원이라고 우리 조합원들 인터뷰하는 기사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조합원과 가교를 계속 강화해 나갈 거고, 기본적으로는 콘텐츠 생산 방식을 예전과는 좀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야겠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보고 재밌게 본 기사인데, 한국일보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번 월드컵, 내일 새벽에 월드컵 한국 경기인데 뭐 보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월드컵에 이제 일본이 속한 조의 결과를 이 카카오톡 대화창 모양으로 그려서 그걸 정리한 걸 기사로 냈더라고요. 그림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들 저희도 계속 이제 그런 걸 해나가야 될 겁니다. 해나가려고 할 거고,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바꿀 거고, 저희 말씀드릴 게 와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4일 저희 창립 기념일이에요. 창립 기념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냥 뭐 저희랑 이제 기자들이랑 직원들이랑 우리 이제 글 써주시는 소중한 필자분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저녁 먹고 간단히 얘기하고 끝냈었거든요. 보통은 끝내고 기념으로 그냥 강연회 한번 조그맣게 열고 끝냈는데, 협동조합 됐으니까 올해 그냥 넘어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냐 해서, 어쨌든 소비자 조합원들 참여를 장으로도 만들 수 있게 이 9월에 이벤트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고, 어쨌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7월에 저희가 소비자 조합원들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한번 할 거예요. 내일 이제 소식지에도 이 내용이 나갈 텐데, 소비자 조합원들 중에 이제 뜻 있는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참여를 해주셔서 9월에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자축하고 외부적으로도 알리는 이런 장을 9월에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 참석을 바랍니다. 저희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이제 목표가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차피 프레시안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 설명을 최대한 짧게 드리고 질문 받고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